안녕하세요. 네, 세르셔트 교수입니다. 오늘 그 오픈 톡방에서 이제 질문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제 20돌 파매면은, 어떻게, 어떤 요령으로 하는 게 좋냐. 제가 이제 오픈 톡방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어, 판단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장자리가 있고요. 예, 소장자리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이 횡보나 약간 상승을 하거나 살짝 약간 조정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눈에 띄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죠? 슬슬 이제 살짝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20선이 멀지 않게 만약에 120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20선이 저 하늘에 위에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건 소장 자리라도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예. 120선이 노멀하게 갈 때 상승하거나 횡보하고 있을 때 20선이 멀지 않은 곳에서 붙어서 가는 상황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되자마자 이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평행하게 평행이나 조금 사다리꼴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럴 때 영망치나 얘네가 이제 전조 증상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영망치로 한 3, 4% 정도 되는 거, 4, 5% 정도 되는 거, 뭐 1, 2% 지연정, 단양봉이 됐건, 그죠? 단양봉이 됐건, 뭐 단 음봉이 됐건, 아니면 단 양봉인데 위에 침이 달려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영망치가 됐건, 아니면 영망치가 아니라 위아래로 침이 있어서 도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양봉이나 이왕이면 이제 음봉에서는 긴 음봉이 있을 때는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단 음봉일 때는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자세가 나오면은 그래서 요럴 때 흘러가는 120 아이고 그냥 120선이 횡보나 상승이나 살짝 조정을 하고 있을 때 20선이 이제 붙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이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좀 잘 보이게 글씨 잘 안 보이네. 120선이 횡보나 이렇게 했을 때 20선이 살짝 위를 뜨고 있을 때 슬슬 벌어질만 하겠구나 할 때 얘가 이제 이게 슈팅을 합니다. 그 슈팅하는 걸 먹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얘네가 전조 증상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영망치가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침이 그렇다고 이게 상승이 막 9%, 10%, 15%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한 3, 4%나 2, 3% 이렇게 영망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음봉일지라도 근데 양봉이 되게 좋아요. 양봉이 왠지 이게 120이고 이게 20이면 20선을 왠지 지지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단양봉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뭐 도지까지도 칩시다. 위아래로 침이 있는 거 위에도 침이 있고 아래도 침이 있고 도지까지도. 근데 제 생각에는 영망치가 제일 좋아요. 근데 다음날 시간 외로 이게 1, 2% 갭이 떴어. 그럼 갭이 뜬 종목을 그 전날 알 수 있죠. 6시 이후에는 시간 다니까 6시에 이제 끝나니까. 그럼 거기서 한 0%가 될까? 마이너스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는 크게 상승이 어렵고요. 다만 0.23이라도 갭이 뜬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올라왔을 때 이 침을 넘을 때 미리 잡는 게 아니고요. 요 앞에 침을 넘을 때 갭 떠서 올라가다가 침을 딱 넘었다. 그럼 이때 잡는 겁니다. 침 아래로 내려오면 로스, 침 위로 올라가면 견디고. 그래서 보통 요게 저 앞전에 그 과거에 여기 매물대를 봐야, 아이고, 과거에 여기 매물대를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소장 자리에서 올라가면 18에서 22% 이상 그 상한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18% 이상이면은 상한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꼭 20%가 넘어야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표가를 딱 거놓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요 정도에서 2, 3%에서 4, 5%에서 잡았어. 견디다가 양봉이 반 이상 줄었어요.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좀 크게 그리면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가 반이죠. 이만큼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목표가는 여기야. 거기까지 목표가는 여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봉으로 바뀌어. 여기서 음봉으로 바뀌어. 침이 돼. 하도 여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놈이 이 반까지 내려왔어. 그럼 이거는 여기서 매도를 하시긴 맞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상승을 했던 종목이 반 정도까지 이렇게 반에서 깨딱깨딱거리는 건 요거는 견딜만 해요. 근데 이 반을 만약에 깨버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늘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가더라도 오후 늦게 가든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내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든지 우리가 내내 핸드폰을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내내 컴퓨터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갑자기 가다가 샥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수익이 예를 들어 내가 잡은 평단이 여기야 잡은 평단이 그러면 내 평단까지 안 왔더라도 굳이 이만큼을 마이너스를 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이 반 정도를 내려오면 목표가까지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면 매도죠. 근데 목표가까지 안 가고 요까지만 갔다가 내려오고 여기서 깨작깨작거리다가 이걸 깨버리면 반 이상 깨면 버리세요. 그리고 자기 평단을 위협하면 자기가 올라갔던 평단을 위협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버려야겠죠. 올라간 거에 반 이상 무너지면 버린다. 내 평단을 위협하면 또 버린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고요. 뭐 양봉이 음봉 되면 그것도 버리는 겁니다. 경우에 어떤 경우가 됐건 양봉이 음봉이 되면 버리는 겁니다. 예,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가면은 저는 다 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미련을 가지시면 여기서 마냥 그냥 버티시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락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급락을 맞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1, 2% 이렇게 못 간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1차를 견디든가 아니면 이왕 1차를 갔으면 1차에서 3분의 1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매도를 하시든가 이제 2차 목표가가 됐건 3차 목표가가 됐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만 1차 목표가를 쉽게 가면 다행인데 쉽게 안 가고 여기서 깨작깨작거리면 그냥 여기서 3분의 1을 버리세요. 3분의 1을 버리고 버린 상태에서 마저 딱 1차 목표를 가면 여기서 나머지를 다 버리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1차를 쉽게 갔다.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버리고 2차 목표가까지 나머지 이제 버리고 난 나머지 그거 가지고 견디다가 가면은 2차에서 매도를 하는 거고 끝내 2차를 안 가고 2차를 끝내 안 가고 내려와 버리면 그냥 올 매도로 하는 거고요. 아셨죠?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소장 자리 120과 20이 붙어 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영망치 단양봉이나 영망치 심지어 단 음봉이라도 만들어 놓고 갭을 떠서 슈팅을 할 때 이거 18에서 20% 이거를 먹는 거를 소장 자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120선이 여기 있는데 20선이 저 하늘 위에 있어. 이런 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차이가 무슨 예를 들어 뭐 한 15% 20%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울 때 하는 겁니다. 가까울 때. 120과 20이 가까울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120선 이렇게 가는데 20선이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지금 얘처럼 얘 뭐죠? 솔브레인 홀딩스 마냥 이것도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톡방에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20선이 횡보를 하거나 살짝 조정을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120선이 상향 첫 번째 조건 120선이 횡보를 하거나 살짝 조정을 하거나 살짝 상승을 할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을 댈 만한 종목이냐 아니냐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일단 이 종목은 단타로 들어가든 스윙으로 들어가든 다 합격인 겁니다. 두 번째 조건 20선이 아까 소장자리 얘기했듯이 평행하게 가거나 아니면 살짝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괜찮은데 얘는 누가 보더라도 크게 상승을 하고 내려 깔고 있는 이거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 여기서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마이너스 맞아도 돼.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조정을 해서 이평선이 다시 평평해지던가 아니면 상승으로 바뀌는 이 시기에 리스크를 떠안았을 때는 여기 리스트를 떠안기 싫을 때는 요 정도에 리스트를 떠안기 싫다고 해서 100% 완벽한 자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주식에서는 절대 무조건 뭐 100% 이런 얘기 다 없는 겁니다. 예. 불가능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게 유일한 법칙인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갈 거야. 이건 무조건 내려갈 거야. 이거는 무조건 상승할 거야. 이거는 무조건 상패야. 그거는 이제 좀 맞을지 모르겠죠.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데이터가 4년 연속 적자는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조금 상패가 좀 우리나라는 좀 쉬운 편이니까요. 정지나 상패가. 하여튼 그런 거를 제외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평선으로서 1차 122평선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횡보나 상승을 하고 있거나 어지간하면 120선은 조정까지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120선은 합격인데 20선이 약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만 손을 안 대는 거지. 저 바깥에서 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20선이 평평하게 바뀌거나 상승하는 거로 바뀌면 요때는 이제 손을 대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120선이 내려가는 거로 바뀌지만 않는다면 직선으로 가 있으면 여기서 해볼 만한 거예요. 첫째 120선이 횡보를 하고 있냐 상승을 하고 있냐 이게 첫째고요. 둘째 20선이 120선과 똑같이 조정을 하고 있냐 횡보를 하고 있냐 상승을 하고 있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종목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건 좀 경우가 다른데 120선 이렇게 쓰면 20선 이렇게 포를 뜨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 스타일인데 실리콘투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거 말고 반도체 쪽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갓 바뀌었을 때 이때는 이 슈팅한 게 뭔가를 단계적으로 횡보도 하고 물량도 받고 뭐 지지리 궁상도 하고 이것저것 뭐 하면서 올라간 애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지만 대책 없이 올라간 애들은 제가 뭐만 남는다고 그랬죠? 내려올 일만 남는다고 그랬죠? 얘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내려오랍니다.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되겠죠? 어떤 애들을 손대느냐? 얘도 별로고요. 얘도 별로고, 얘도 별로고. 이런 애 같은 경우, DI.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반도체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20선이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때도 있고, 살짝 조정을 하는 때도 있고, 여기는 살짝 상승이고, 여기는 살짝 조정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살짝 또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20선이 가깝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잡을만 했던 거죠. 어디서 잡든 간에.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스윙으로도 잡을만 한 거고, 단타로도 요런 데서 영망치하고 슈팅할 때 이거 29% 상한가 갔죠? 요런 날도 해볼만 했던 거고요. 이거 상한가를 꼭 저 자리에서 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상도 잘 나옵니다. 소장 자리에서 상도 잘 나와요. 여기서도 긴 음봉이 나온 다음 날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면 이날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날 영망치가 나와주니까 이게 몇 프로죠? 12%. 손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12%짜리 영망치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상승하는 걸 하자니 120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으로는 조금 멀어요. 조금 먼데 그래도 해볼 만한 자리긴 하죠. 소장 자리랍시고 해볼 만한 자리긴 한데 오리지널 소장 자리는 이게 120과 20이 가까워야 됩니다. 얘는 좀 멀죠. 좀 멀죠. 멀어도 해볼 만한 자리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걸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얘가 120선과 20선이 멀더라도 20선에 붙어서 슈팅을 하는 거라면 여기서 붙어서 슈팅을 하는 거라면 해볼 만한데 20선에서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하늘에서 슈팅을 하죠. 이런 거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평선에서 붙어 있는 거를 좋아하지 너무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설명하는데 다른 종목으로 보면 이게 좋겠네요. 122평선 기준으로 이게 빨간 선이 122평선입니다. 멀어지니까 가까워지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죠. 이 120선에서 멀어지니까 가까워지죠. 멀어지니까 가까워져요. 심지어 밑으로 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일로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네, 가까워지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여러분들 뭘 느끼셨나요? 멀리 있을 때 하면 나는 하락을 맞는구나. 100이 밑으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120 밑에 있는 종목은 단타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복잡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120 위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120 위에서 멀리 있는 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잡았어. 여기서 24,138원에 잡았어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내려오죠. 19,767원까지 19,760원까지 내려오죠. 여기서 잡았어. 27,244원에 되죠. 또 내려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를 여러분들 좋은 종목 좀 가르쳐줘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좋은 종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FST가 좋은 종목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팔어.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팔어. 여기서 또 잡어. 그래놓고 나보고 탓을 해. 야 너는 좋은 종목 달라고 그랬더니 뭐냐 이거? 그 너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리고 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러고 있어. 왜? 여기서는 종목이 뭐가 좋아 보이거든. 막 엄청 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엄청 날아갈 것 같잖아, 느낌이. 그죠? 뭔가, 이런 데는 재미없잖아. 이런 데는 뭔가 재미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뭔가 한번 튀어 올라갈 것 같잖아, 느낌이. 근데 여기서 잡아봤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는 내려갈 뿐이 없어요. 그죠? 내려가죠. 왜? 120에서 멀어졌잖아. 120에서 멀어졌잖아요. 물론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 누가 그 보장을 할 거야, 누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같고만 세력 애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세력 애들은 막 전차, 헬리콥터, 전투기, 뭐 핵미사일 다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 잘해야 뭐 야간 투시경? 잘해야 뭐 대전차 지뢰? 잘해야 뭐 K2 소총 뭐 이런 것뿐이 없단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세력 애들이랑 전쟁을 하려면은 탱크 막 전투기 날라오는데 우리가 딱총 들고 막 아싸 그럼 돌격 앞으로 하고 가면은 죽음만 여러분들은 죽음만 저승사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저쪽에서 탱크라도 끌고 와서 야 이거 탱크 어떻게 잡냐 막 그러는데 대전차지라도 심어 놓고 여기서 탕탕 쏘면서 유인이라도 하면 얘네가 물음표야. 야 저 새끼는 뭔데 저거 딱총 가지고 탱크한테 쏘는 야쟤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는데 쟤 없애야겠는데 그리고 지글지글지글 갈 거 아니에요. 대전차지를 여기다 심어 놓고 얘네가 일부러 유인을 한단 말이야 사람이 뒤로 총 쏘면서 뛰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림 봐라 뛰어간단 말이야 총 땅땅땅 뒤로 쏘면서 얘가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총을 하도 쏘고 짜증나게 하니까 쫓아간단 말이야 그 얘가 지글지글지글 가다가 여기 대전차지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지면서 탱크까지 박살나지 않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타격을 입겠지 그죠? 뭐 탱크가 날아가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인해 전술이나 어떤 저 테러식으로 공격하는 수준이 없어요. 이 사람 맨 몸으로 아예 방탄조끼 입으면 뭐 할 거야? 얘 전차로 쏘고 있는데 155mm 저 8인치 막 고폭탄으로 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되냐고 방탄조끼 입는다고 되겠냐고 폭탄 맞으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이 약하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세력 애들은 칼 자루를 쥐고 있어요. 여기를 쥐고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칼날을 우리가 얘네가 칼을 땡기면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손가락 다 날라가. 얘가 칼을 밀면 우리는 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버티면 손가락 다 날라가. 얘가 움직이는 거에 한해서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득만 살짝 취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얘네가 니네 좀 더 버티면 손가락 날아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예, 나갈게요. 그러고 얼른 나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가기에 좋은 들어갔다가 나가기가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장 자리. 뭐 여기는 소장 자리 지금 없지. 오히려 이 종목에서는 소장 자리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데 뭐 요런 데가 소장 자리죠. 20돈과 120돈에 가까운 데서 슈팅하는 자리 요런 데가 이제 소장 자리죠.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요런 데가 소장 자리고 여기는 좀 높은 자리의 소장 자리인데 음봉에서 가죠. 음봉 영망치 음봉 도지에서 슈팅해서 갔죠. 거리량도 터지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너무 높으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소장 자리라도 너무 높으니까 와 이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려나 내려올 일만 남았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좋은 종목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게 된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폭탄 대전차 고폭탄 대전차 그 지뢰 같은 거 심어 놓고 얘네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뻥 해서 이렇게 날아갈 때 이런 데서 버리고 나와야지. 이런 데서 잡았다가 스윙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데서 잡았다가 이런 데서 슈팅할 때 나오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끝내는 거나 아니면 단타로 슛 할 때 영망치 이거 한 거죠. 여기 야
음봉 도지 나온 다음에 슈팅할 때 하루 정도만 여기서 이게 몇 프로야? 19%죠. 19%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한 3, 4%에서 잡아갖고 한 15, 6%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끝까지 이걸 바닥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버리면 좋지. 근데 여기가 꼭대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양봉의 머리가 모여 있는 곳, 양봉의 머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아니면 거래량이 큰 양봉의 머리, 유난히 거래량이 큰 양봉의 머리 이런 데가 이제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 양봉들이 모였으니까 여기, 아니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양봉의 머리가 하나 있다.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1차, 여기 2차. 이게 더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요렇게 발목에서 잡아서 어깨 정도나 모가지에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쪽 빨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셨죠? 욕심내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20돌파 매매도 똑같아요. 소장 자리나 20돌파 매매나 뭐 정고점 돌파, 곽초령 자리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20선을 돌파해서 22평선 돌파 매매를 하나, 120선을 돌파해서 122평선 돌파 매매를 하나 다 똑같은데, 그럼 22평선 돌파 매매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뭔가 초안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럼 오늘 이제 22평선 돌파 매매 간 애들이 어떻게 갔나?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이제 보면은 날마다 이렇게 좋은 것만 보다 보면 좋은 것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봉 20 돌파 매매를 내가 하고 싶어. 뭐 세력 차트 소장이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했어. 야, 그게 뭔데 360을 맨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 보는 거예요. 딱 봤어. 얘는 조정하는 120이니까 웬만하면 이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바로 얘도 하락을 하지만 120 밑에 있는 종목은 진짜 이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발돋움판이 한 7, 8개월 이상 됐을 때, 지지를 7, 8개월 이상 단단하게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어설플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얘가 상을 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뻔하게 튼튼하게 해놓으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여기 들어오니까, 개미들이 뻔히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또 안 하고 리스크를 떠안고 하게끔 만들죠. 불안감을 조성을 하게끔. 22평선 돌파 매매. 그죠? 근데 얘는 22평선 돌파 매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2평선이, 이평선이 이렇게 갈 때는 정확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이게 검색식으로도 부정확할 때가 있어요. EM 플러스. 얘도 22평선 돌파 매매라고 하기에는, 그죠? 좀 애매하죠? 예, 요 좀 얘 좀 이제 검색식이 이상한, 이게 왜 22평선 돌파 매매 이게 왜 걸리지? 얘가 종가가 여긴데 22평선을 뚫고 올라온 게 아닌데 얘가 왜 일봉 20 출발로 돼 있네요. 예. 제가 검색식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기계를 의심하는 거 봐. 지가 잘못해놓고 기계를 의심하죠. 이 새끼 여기 22평선 밑에 있는데 돌파 매매가 아니고 지지 상승인데 왜 이게 20 돌파 매매지? 그러면서 기계를 의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데, 돌파 매매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고 했는데 이게 눌린 거예요. 그래갖고 에스트 큐브가 나온 거고요. 예, 아까 처음에 에스트 큐브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돌파가 아닌데 왜 이게 찍히지? 그리고 EM 플러스를 봅시다. EM 플러스도 이게 지진데 이게 돌파가 아닌데 이거 왜 이러죠? 검색식이 이상하게 잡았네. 지가 잘못해놓고 기계를 의심하잖아.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계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믿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 새끼 왜 이래? 왜 안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를 보면은 오늘 돌파 매매에서 이제 상한가도 그러니까 상도 잘 나와요. 22평선 돌파 매매가 상도 잘 나오고 뭐 여러모로 ST 큐브는 20 출발로 돼 있는 또 내가 눈깔이 잘못됐나? 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출발이 찍혀. YC캠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오픈 톡방에 얘기했죠. 20 돌파 매매 요런 거 오늘 하시는 날입니다. 365를 하시면 돼요. 얘는 22평선이 딱 여기죠. 여기니까 돌파 매매가 왔죠. 요런 거 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앞에 영망치가 나올 때가 있고 망치가 나올 때가 있고, 그죠? 제가 하물며 음봉이라도 해볼 만하다고 그랬죠. 음봉이라도.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어. 크게.
크게 갔는데 다음날도 크게 가겠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15% 이상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이 다음날 또 10% 이상 크게 10에서 15% 이상 크게 상승할 확률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도 안 돼요. 사실 1%도 안 돼요. 어느 날 1, 2%짜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제가 3%도 안 된다고 하지만 평소 평균으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20종목도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상승했는데 또 크게 상승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게 나왔을 때 이 작은 게 영망치가 됐건 도지가 됐건 하물며 음봉이 됐건 아니면 친이 없이 그냥 단양봉이나 단음봉이나 이런 게 나온 다음에 다음날 시간 내로 갭을 떠서 출발을 이제 다음날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걸 잡는 건데 그러면 시간 단일가가 올라간 종목 중에서 22평선 돌파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야 될까요? 단일가 거래를 찾으면 되죠. 단일가 치면은 지금 아마 거래 중일걸요? 단일가 거래 중일 겁니다. 시간의 상승률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짜잘한 애들 말고 그런 거는 이제 험해수가 많으니까요. 만 주 이상, 저는 만 주 이상 봅니다. 만 주 이상 보면서 등락률이 10%, 그러니까 10%는 좀 달라요. 시간의 상한가는 왜 다르냐면 얘는 경우가 다른 겁니다. 갭떠서는 대부분 나는 무너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상을 간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4시부터 6시까지 거래가 됐는데 얘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4시까지 거래를 했는데 여기까지 분이 못 갔어. 왜? 이게 10%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야. 우리나라 증권법상 시간의 거래가 10%뿐이 안 돼. 여기서 만약에 한 호가라도 내려가 있어요. 이게 상인데 한 호가라도 내려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게 답니다. 얘는 갈 만큼 간 거예요. 근데 시간의 상이라는 건 뭐야? 더 가고 싶은데 못 갔을 수도 있잖아. 법이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데 법이 그래서 못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호가가 빠졌어. 이건 뭐예요? 그냥 지가 이만큼 가고 싶어서 간 거야. 끝난 거예요. 이거는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9시 띵, 띵, 띵 매도.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 외로 상을 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이만큼 가려고 그러는지 이만큼 가려고 그러는지 이만큼 가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10%까지 뿐이 못 보잖아. 시간의 단일가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을 간 놈들은 내일 한번 지켜봐 주는 겁니다. 이왕 수익이니까. 이런 데서 잡았으면 수익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 한 7, 8%막 이렇게 된 애들은 어차피 하여튼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호가라도 내려가는 애들은 그냥 다 매도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소장 자리가 됐건 뭐가 22평선 돌파 매매가 됐건 122평선 돌파 매매가 됐건 어느 정도 122평선도 돌파를 하려고 밑에서 찌그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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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발돋움판을 만들었다가 지지선을 이렇게 한 몇 개월 한 4, 5, 20선은 한 한 달이면 돼요. 근데 이거 120선은 그래도 한 7, 8개월 돼야 돼요. 7, 8개월 만들어져야 확 올라가는 그 슈팅을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122평선 돌파 매매로 기대해 보는 건데 20선은 6, 7개월 안 기다려도 돼요. 그냥 보름이나 한 달이라도 슈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22평선은 6, 7개월 만에 올라간 애들이 많으니까 이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22평선은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만 기다려도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365일 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러다 제가 이제 122평선 돌파 매매보다는 22평선 돌파 매매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횟수가 많아지니까 우리의 눈이 컨택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죠. 120평선은 더 적어요. 몇 개 안 돼. 근데 120평선은 그래도 많아요. 오늘 봐봐. 많다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EBS 투자증권에서 뭐 거짓말 하겠어? 일봉 120 돌파. 하나. 15% 아니 10% 이상 올라간 게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중에 YCK는 상한가까지 가세요. 일봉 20 돌파가 10종목이 돼요. 10% 이상 되는. 근데 평소에는 더 많아요. 오늘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물론 더 적게 나오는 날도 많아요. 예. 근데 평균적으로는 더 많이 나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제 체감적으로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일봉 20 돌파 매매는 이렇게 단 양봉일 때도 있고 단 음봉일 때도 있고 단
운봉일정전 영망칠 때도 있고 도지일 때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영망치 요건데 제일 좋은 거는 망치보다 윗골이 달린 영망치 단양봉이 제일 좋은데 그래놓고 다음날 시간 내로 살짝 갭이 떠서 시간의 단일가로 갭을 뜨든 원래 0%였는데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장이 시작하자마자 갭을 뜨든 어쨌거나 장을 시작하자마자 갭을 뜨면은 성공인 겁니다. 내가 보고 있던 종목 평소에 노렸던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가 뭐 상승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꼭 상승한 시작가로 출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심지어 시간의 단일가가 마이너스였는데 그 다음날 갭을 떠서 시간의 단일가가 마이너스였는데 시간으로 다음날 시작가가 위로 상승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 전날 얘기하는 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당일날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그 전날 이거 진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해보세요. 해봤자 다음날 가야 하는 거지. 뭘 가지도 않는데 뭘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가지도 않는데 미래 들어갈까봐 또 걱정이긴 한데 여하튼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2평선은 소장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22평선 돌파하면은 이 120선 밑에서도 하는데 일단 우리는 120선 위에서 하는 것만 따집시다. 밑에 거는 나중에 제가 또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 있는 거는 좀 경우가 달라요. 이게 발도전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우가 다르고 이 위에서는 발도전판이고 뭐가 없어. 그냥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단순하게 앞에 단양봉이나 단음봉 아니면 영망치 음봉 영망치 아니면 도지 뭐 하여튼 작은 게 뭐가 하나 있는데 갭져서 가는데 거래량이 딱 터져.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시점인데 55 아니면 내가 잡으려는 시점인데 뭐 1020 이러면 하면 안 되겠죠. 예, 그죠? 기본적인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내 금액에 맞는 거래량이겠죠. 대개 보면은 한 뭐 100단위로 잡으신다. 몇 100을 잡으신다 그러면 그래도 아침 초에 거래량이 10만 주 가까이는 터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20만 주 막 터져야 돼요. 뭐 100만 주까지는 어렵고요. 그거는 시작하자마자 막 터져야 되는 거. 왜냐면 처음에 9시 땡 했는데 띡띡띡띡띡띡띡 하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띡띡띡 하면서 갭을 떠서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긁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이상은 그 이상 되는 거로 그런데 뭐 금액이 몇십이다 아니면 몇만 원이다 이러면은 거래량이 그래도 거래량이 너무 막 그 소단이 있잖아요. 막 몇십, 몇천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분봉으로 봤을 때 막 꼬부랑 글씨 나오는 거 있어요. 막 이런 거.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단일가고. 이거 이렇게 형태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이래는 확실하게 거래가 나오죠. 이런 애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 120에서 1시 2시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120 위에서 잡으면 여기서 딱 잡으면 먹을 게 여기 위로는 이제 여기라고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봉으로 봐야 알겠지만 일봉을 보면 여기겠죠? 16% 목표가가 얘가 16%예요. 근데 그 밑에가 매물대가 센 게 여기에요. 11% 목표가는 15% 매물대는 그 밑에가 12%. 그럼 얘는 여기서 12%까지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돌파를 한 거죠. 구라 매매를 잡았으면 돌파를 한 거죠. 오늘 이런 게 많아서 먹을 거는 쬐끔이고 잃을 거는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구라 매매를 안 한 겁니다. 먹을 거는 요만큼 잃을 거는 이만큼 그래서 제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애들은 딱 지지하는 데서 잡았을 때 여기서 지지를 하는 거 보니까 요 지지하니까 얘 아까 목표가까지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돌파를 할 테고 원래 아침에 갔던 데를 다시 갈 테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매물대 뭐 한 11% 12%까지는 가겠네. 그럼 11% 12%까지는 여기 11%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잡아서 거기까지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목표가가 이렇게 뚜렷이 나오면은 이렇게 보면 하는데 이렇게 신고가는 모르니까 우리가 분봉상의 신고가는 모르니까 일봉상으로 목표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하튼 일봉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제가 꾸준히 계속 그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검색식 뭐 영 안 되면은
진짜 뭐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양반들이 이렇게 그 뭐죠 이거 원격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누구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뭐 증권사에 얘기하니까요 원격으로 해줬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냥 알아서 했는데 그 이제 궁금해 갖고 막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했는데 궁금하면은 그 뭐죠? 저는 이제 그 원격으로 해달라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막 궁금해가지고 뭐는 어떻게 시간에 다니까는 뭐 어떻게 하는 거 거래 상의는 뭐 어떻게 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만 HC에서 궁금한 거 막 물어봐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또 심지어 상담해 주시는 분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셔갖고 머리 속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고 어쩌고 할 때 막 이렇게 막 질문해서 물어보고 전화해서 궁금한 거 영 내가 머리 쓰기 싫으면은 그냥 단일가네 원격으로 해가지고 이거 자동 로스라든가 그러니까 스탑 로스 같은 거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저절로 로스가 매도가 되고 어디 이하로 내려가면은 나는 그냥 내가 선 그은 데까지만 내려가면은 저절로 매도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글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알아보고 계신 건지 어쩐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강요하고 또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뭐 증권 내가 무슨 저것도 아니고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저는 길만 제시하는 거지 그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 제 생각대로 매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정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좋아요. 세력 애들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레이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고 뭐고 다 날라오는데 얘네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제3의 어떤 국가 그 항공기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면 우리가 여기서 방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적군인지 아닌지 식별도 해야 되고 적군이면 먼저 방공망을 구축을 해서 막 뭐 탄도를 날리든가 미사일을 쏘든가 드론이라도 날리고 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깜깜하게 야 쟤네 뭐야? 쟤네가 그냥 우리 안 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희망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포탄 맞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그렇게 깜깜하게 전쟁을 하면 안 되듯이 매매도 깜깜이 매매를 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내가 잡아야 될 곳이 어디고 내가 버려야 될 곳이 어디고 어디 이하로 내려가면은 버려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일단 120을 보면 되고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횡보나 미약하게 조정하는 건 괜찮은데 이왕이면 횡보나 상승을 하는 게 좋고 120선이 너무 위로 벌어지는 것보다 좀 가까운 애들이 좋고 이형 가까운 애들 중에서 단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살짝 갭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슈팅하는 애들 그러면은 나의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일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15%니까 이거 경우에는 안 맞지만 확실하게 이제 다음날 단양봉으로 나오는 건 누가 있을까? 요런 애가 다음날 요 120 120 확실하게 봐야지. 더 설명하면 얘 약간 조정을 하고 있죠.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펴지고 있어요. 120선이 살짝 내려가던 게 펴지고 있어요. 왜? 여기서 상승을 해놨으니까. 근데 얘가 내일 120 이제 120 돌파는 아니에요. 근데 가령 얘가 이렇다고 칩시다.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어. 그래서 20선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래서 내일 얘가 5,637원을 돌파하면 22평선 돌파 매매가 되는 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가 얘가 뭐 한 1% 정도 됐어. 여기가 끝이었는데 1%가 한 이 정도 돼. 그러면은 땡 하고 내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내일 뭐 올라가지도 않으면 얘기 하나만 하고 관심 종목 이런 거 집어넣는 겁니다. 단일가를 보고 6시에 단일가를 보고 내일 22평선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리스트에 예비가 되는 종목 애들 관심 종목에 집어넣었다가 내일 보는 거예요. 이제 노가다식으로 하든가. 저는 이제 검색식으로 그냥 쉽게 잡는데 여러분들은 뭐 검색식을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노가다식으로 눈으로 잡는 수뿐이 없죠. 여기를 넘거나 봉에 여기 봉을 넘거나 요 침을 넘는다. 띵 하면 너물너물랑 딱 넘었어. 5,776원 넘었어요. 그럼 매수 어디까지? 뭐 여기 대충 1차 여기 거래량이 큰 뭐 침해버리 여기 1차 여기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층 또 있잖아. 얘도 만만치 않죠? 얘도 만만치 않죠? 2차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아니면 1차를 여기로 하고 2차를 그 위로 보든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정상적일지라고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남들보다 한 칸 밑으로 봐요. 저는 1차 여기, 2차 여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차 여기서 3분의 2 버리고 2차 여기서 나머지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1차 여기서 버리고 나머지 걸 가지고 여기서 버리지 말고 더 가는지를 보든가 음봉 침 머리까지 보든가 이렇게 여기까지 상한가는 아니니까 13%니까 그렇게 잡는 겁니다. 쉬운 듯 하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22평선 돌파 매매를 내가 눈으로 딱 보자마자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거 결정이 제가 1초 정도 안 걸린다고 그랬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빠른지. 어렵죠? 어렵죠? 좀 어렵죠? 할만하죠? 할만하죠? 높아도 22평 소당 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건 또 할만한 겁니다. 이게 또 뭐 높아도 뭐 리스크 좋아하는 분들 계시니까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20 지지 상승, 20을 지지하고 올라가든가 20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애들 그런 거는 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못했다. 여기서 보면은 22평선 돌파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줄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22평선에 약간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 글씨가 다 안 나오냐?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122평선 밑에 있는 종목 할 때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인데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라고 하긴 또 그러네. 아닌데 잠깐만요. 어떻게 검색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눈을 좀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컴퓨터 느려졌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은 22평선을 내일이라도 돌파할 수가 있는 종목들만 보일 겁니다. 내일 돌파할라 치면 돌파할 수 있죠? 그죠? CCS 돌파할라 치면 돌파할 수 있죠? 120선보다 바로 밑에 있죠? 검색식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 굳이 눈으로 노가다를 안 띄더라도 물론 눈으로 이렇게 다 찾을 수도 있죠. 할라 치면.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 얼마 못 해요. 얘도 20선을 내일이라도 돌파하면 내일이라도 돌파하면 할 수 있죠. 그죠? 거짓말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20 돌파하면 어디까지? 여기 1차 여기 아니면 2차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이수앱 지수 내일 뭐 이제 14만 6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 20만 원, 30만 원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해도 돼요. 근데 금액이 커지면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됩니다. 못 나와요. 대동스틸 이건 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것도 20선 밑에 있는 겁니다. 플루토스 20선 밑에 있어요.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만약 내일 가게 되면 이런 거 다닐까 봤는데 살짝 갭 떴다. 이런 거 좋죠. 어디야? 잘못 눌렀네. 컴퓨터 느려져가지고 이렇게 늦게 뜨는 거 봐. 아직 0%인데 이런 게 이제 만약에 갭을 1, 2%라도 뜬다. 그럼 내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플루토스 같은 거. 내일 갭 떠서 상승할 때 여기를 넘을 때, 요 층 넘잖아요. 요거. 돌파선. 넘는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상승해서 시작하고 올라갔는데 넘으면 잡고, 내려오면 버리고, 넘으면 잡고, 내려오면 버리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22평선 돌파 매매를 할 때는. 근데 이걸 눈으로 찾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검색식으로 하면 지금 제가 빨리빨리 내려볼게요. 다 그거예요. 다 22평선 돌파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다 보세요. 다 파란색보다 다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너무 밑에 있는 종목은 또 없을 거야. 검색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바로 밑에 있잖아요. 22평선 바로 밑에. 그죠? 돌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아니 자동 유도탄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관역에다가 상대방을 넣어서 이렇게 쏠라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여기서 쏘면은 자동으로 상대방 엔진에
달려가서 맞추는 미사일을 내가 갖고 있는데 굳이 딱총으로 그거를 상대방을 쏴야겠냐고 관역에다가 이렇게 관역을 보면서 이렇게 물론 이것도 뭐 아날로그적인 뭐 요소가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야. 근데 내가 유도탄이 있어. 상대방 앞에 전투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상대방 엔진을 때릴 수 있는 열추적 미사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거 쓰지 뭘 딱총을 쏘고 있어 이거를. 장난이야? 목숨 걸고 장난치고 땅땅땅땅땅 딱총 쏘고 있게 빨리 0.1초라도 먼저 쏴서 상대방보다 먼저 격추를 시켜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은 조건일 때 얘기야. 저쪽도 전투기고 나도 전투기일 때 얘기예요. 우리와 세력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는 방탄조끼고 저기는 헬기라니까. 재수 좋아야 쟤네 막 방탄조끼도 뚫는 총알 갖고 있는 헬기인데 우리가 진짜 운이 좋아야 저 헬기를 이기는 거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다 사용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증권사마다 다 검색식도 다 되는 걸로 내가 알기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증권도 되고, 키움도 되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귀찮고, 약간 뭐 어색한 거를 하기 싫어서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할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수익을 낸 그 수익률이 30일 동안 하면 보통 22일 정도, 23일 정도 증권 장이 열리잖아요. 그럼 20번이라고 치면 20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5일은 먹었어. 15일은 마이너스야. 근데 15일 동안 마이너스 된 게 1%, 2%, 3% 이런 걸로 마이너스면 괜찮아요. 그리고 먹은 날 5일 날 먹은 게 어느 날 5일 중에 하루 10% 먹고 어느 날 11% 먹고 어느 날 15% 먹고 어느 날 3% 먹고 이러면 괜찮아. 잃을 때는 1, 2, 3%, 먹을 때는 10%, 11%, 5%, 뭐 8% 이런 식. 그러면 이 두 개가 세이브가 되면 한 달 월 단위로 따지면 실현순익을 하면 수익이 나요. 1%씩 15일 해봐야 15%고 2%씩 15일 동안 해봐야 30%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 5일이 뭐 먹었다 하면 10% 이상이야. 거의 10% 가깝게 이상이야. 5일 동안 10%면 50%잖아요. 그러니까 22일, 23일 동안 장이 열릴 때 내가 할 때마다 다 수익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는 만약에 못할지라도 4일에서 5일 정도는 큰 수익을 내고 나머지 15일 동안을 짜잔하게 1%, 2%, 1%, 2%, 1%, 2% 이렇게 재수 나쁘면 어느 날 한 3, 4%도 마이너스 된 날이 있겠지. 근데 반대로 보면은 여기서도 5일 동안 보통 7%, 8%, 9%, 10%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재수렴은 상한가 들어가고 어쩌고 아니면 상은 안 들어가더라도 20%짜리, 25%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세가 돼서 내가 실력이 이쪽에 가 있어야 12달 동안, 1년 동안 한 걸 연 단위로 따지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연 동안 월 단위 봤을 때 월 뭐 한 15%나 20% 가까이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증권을 할 만한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지. 나는 배우는 것도 모르겠고, 나는 뭐 검색식 이런 거 나는 귀찮아서 모르겠고, 난 저 새끼 얘기하는 거 별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지 않다. 머리 아파 죽겠다고, 물리는 종목 많아서 연구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증권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도 옛날에 나처럼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시력을 잃지 않았지. 얼마나 그게 절실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절실하지가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뭐, 검색식도 모르고, 이게 검색식만 문제가 아니야. 또 이것저것. 저도 이게 설정 같은 거를 막,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러는데, 이게 HTS로 하다 보면은, 어디 화면을 봐야 되는데, 주문표가 막, 매도되었습니다. 아니면 매수되었습니다. 매수되었습니다. 그 표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서 어느 날 화면을 다 도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 이 거래량이 막 안 보이는 거야. 음봉인지 양봉인지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것도 없애버렸어, 나는. 저는 그 확인 창이 안 떠요. 뭐 주문을 해서 매수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매수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나오고 주문 그 창이 안 떠. 그 매수되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없앨래다가 인간적으로 그거는 있어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거는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뭐 불필요하다 하면 저는 이제 걸적거린다 그러면 소리도 안 나게끔 아니면 말을 매수되었습니다는 그런 말을 그냥 다른 거로 음성으로 띵띵띵 이런 거로 알림음으로 바꿔놓던가 이제 그럴 생각인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본인을 업그레이드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되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120선이 횡보하거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빨리 볼 수 있는 눈을 그 와중에 20선도 가까우니까 이거 한번 내일 올라가면 망치해서 한번 올라갈 만 하겠다. 영망치는 아니라도 망치해서 시간 다닐까 보고 이거 한번 해볼 만 하겠다. 퍼스텍은 저겁니다. 전쟁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주예요. 이게 올라가면 장이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갭 떠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0%네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이야.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막 계산을 하잖아. 내일 올라갈 수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목표가하고 뭐 이런 거 계산을 하게. 지금 눈으로 목표가 정했었어요. 이렇게 1차 여기, 2차 여기 이렇게 목표가를 정했었다니까. 하여튼 아니면 슈팅으로 올라가면 치매 절반 여기. 딱 여기는 1차, 2차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내 얘기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해주고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거 상승할 종목이라고 이게 저절로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냐. 내 스스로가 갑자기 자각을 하지 않겠냐. 다 헛소리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매수해 하면서 내 손가락에다가 매수를 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이 머리 회전하는 건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 조금 됩니다. 눈이 좀 맑아지면은 얘는 좀 편해요. 그나마 머리는 눈이 탁하니까 이게 관역인데 새가 슉 나고 슉 나라고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새가 여기에만 이렇게 있어 봐. 아니면 새가 움직이는데 내 타겟이 자동으로 그 새를 계속 따라가 봐. 그 왜 CCTV 보면은 사람 지나갈 때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되면서 그 사람 계속 추정하는 거 보셨죠? 그 범인 잡을 때. 그거 마냥 한번 얼굴을 딱 캐치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도 얼굴이 이 관역이 계속 그 사람 얼굴을 따라가. 끝나나 보다. 좋죠, 그러면. 그죠? 예, 예.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관역이 여기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다 총을 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니까 이 관역이 이렇게 따라가. 그래서 내가 아무 때나 방아쇠를 당기면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그래서 왜 저격수들이 그러잖아요. 저격수들이 그 영화 못 보셨나요? 그 범인이 창문 같은데 딱 한 번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떠드는데 저격수가 사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걔는 계속 겨누고 있는 거야. 근데 명령이 안 떨어지면 이 방아쇠를 안 당겨요. 저격수들이. 언제든 당겨도 좋다고 미리 지령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계속 물어봐. 재차 물어봐. 쏩니까? 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케이 사인 안 하면 얘가 커튼을 딱 닫고 들어갈 때까지 못 쏴요. 그렇듯이 눈이 맑아지면은 타겟이 움직이는데도 이 타겟을 쫓아가는 이 관역이 생겨버리면 내가 손가락만 당기면은 그냥 매수가 되는 거니까 쉬워져요. 결국은 눈이에요, 눈. 이 종목을 봤을 때 120선, 20선. 이걸 빨리 찾아내고 내가 120선, 20선에서 얼마나 안전한 지역에 이 종목이 있느냐. 예를 들어 120선과 20선, 아니 120선이 이렇게 있고 20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봉이 올라가고 있어. 이거 해야 될까요? 이게 120이고 이게 20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 돼. 여기서 여기가 10%야. 여기서 여기도 한 10%야. 120에 따지니까 한 20% 돼.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거 잡아야 될까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120과 20선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봉이 20선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런 데나 요런 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 이런 건 제가 하겠죠. 요게 한 4, 5%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7, 8%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겠죠. 근데 아까는 여기 20%였잖아. 20%. 여기 10%, 여기 10%. 20%였잖아. 이런 데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는데 1초뿐이 안 걸린다니까요. 딱. 120만 보면 되잖아. 120선만 보면 되잖아요. 딱 120을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것도 맞아가 아니죠, 사실은.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1초인가 뿐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120선까지 보려면 120을
보고 20선까지 따리려면 여러분들이 한 2초 정도 걸릴 겁니다. 120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20선이 붙어서 돼 있냐 아니면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너무 솟아버리니까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대책 없이 올라가면 남은 거 못 뿐이 없다. 내려올릴 뿐이 없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돌파매매는 122평선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 설명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122평선이 가 있고 22평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 종목이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그 얘기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하고 있겠죠. 확 뭔가 내려간 거지. 그래서 22평선에 따라가고 있고 122평선은 저 뒤에나 가야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이게 20이고 이게 120이고 이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그냥 120 이렇게 돼 있는데 22평선이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이거는 올라갈 때 그냥 단타로 하루 정도만 하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을 때 120 돌파매매 요거 하루 하고 이때 하루 이런 것만 하는 종목인데 이런 거는 또 120 위에 있는 종목과는 다른 느낌으로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20 밑에 있는 종목은 제가 설명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방송을 처음 했을 때 한 2년 정도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쫓아오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나마 트로이카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셨죠? 뭐 이제 누구 이제 한 서너 분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요분들 위해서라도 뭔가 방송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원론인 거를 또 1년을 또 해버리면 이제 뭐 제자리 뺑뺑뺑 도는 거니까 디테일에 관련된 거 원론을 기준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걸 제가 또 2년 잡고 있어요. 이것도 한 2년이었고요.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완성이 되면 원론과 디테일을 합쳐서 여기서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아마 이게 계속 바뀔 거예요. 세력 애들이 스타일이 바뀌고 저도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 해석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지금이야 원론이니까 뭐 120이 뭐 어떻고 뭐 가까운 데서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마스터 하셨는데 내가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정도 과정 되는 사람인데 제가 초등학교 가르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120 왜 안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겠지. 120이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왜 하는지 아시겠죠? 120이 이제 할만하니까 이거 하라는 뜻이고. 그죠? 이렇게 설명하겠지. 120이 이렇게 되는 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원리가 뭐냐면요. 이제 그렇게 설명 안 하겠죠. 그때는. 제가 좀 편해지겠죠. 대신에 그때는 설명이 편해지는 만큼 굉장히 다채롭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1부터 만까지 얘기하고 A부터 Z까지 얘기하고 기억부터 뭐 희까지 이게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못 쫓아와요. 왜 못 쫓아오냐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제가 이걸 해보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애라도 한국 말을 띄는데 한국어 한글을 띄는데 우리 애 한글 천재야 3초 만에 띄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한글 3번 만에 띄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제가 원론적인 거 2년 잡고 디테일 2, 3년 잡고 경험치 무한대로 이게 이거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모르는데 디테일도 제가 대충 하기로는 2, 3년 잡았는데 요즘 봐서는 3년도 택도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제 뭔가 의도가 좋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되게 빨리빨리 오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활이 있으니까 전업 투자자분들도 아니고 전업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저도 농사도 짓고 뭐 염소 뭐 누구 부탁하면 뭐 1년에 뭐 열흘도 안 되지만 지푸라기라도 주러 가야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순진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조금 릴렉스하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빨리 땡겨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너무 쓸데없이 땡기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빨리 땡기면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와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데 내가 빨리 땡기니까 여기서 요만큼 오셨는데 나는 여기서 또 빨리 가가지고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빨리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과 나의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버리면 점점 멀어지겠구나.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거 곱하기 2, 3일째는 이거 곱하기 3 이렇게 되겠구나. 점점 1년 뒤에는 아예 여러분들과 내가 보이지도 않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좀 바꿨고요. 오늘은 이제 22평선 돌파 매매 이거를 그냥 재생 목록에다가 공부 자료를 해놓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다 하락하는 120 종목 3종목인가 같고 다 종가에 들어갔고요. 아까 보니까 뭐죠? 아까 어떤 종목이더라? 한 가지만 그래도 그냥 해볼 만한 그 상한가가 들어갔던데 여러분들이 가끔 제 방송을 날마다 보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버릇처럼 보시니까 상한가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까지 가겠네. 예, 이렇게 얘기하겠네. 내일 되면 대충 그렇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 계속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복귀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선을 다 거나보든가 아니면 마음속에 얘는 가면은 여기 만약에 가지도 않고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무너지겠구나. 한번 생각을 내 종목뿐이 안 되니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결과가 여러분들이 상상한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예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제 방송 이제 오픈톡방에 안 들어와 계시고 이제 그냥 보시는 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하니까 아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대충 그냥 있을게 이렇게 하셨던 맹하게 보셨던 분들 한번 직접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자동차 사고 나는 장면 백날 봐봐야 내가 한번 차에 치여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한번 방송을 오늘 제 목이 지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가루 때문에 그래. 제가 보기와 다르게 체격이 굉장히 큰데 약해요. 예. 꽃가루 이런 거 보면 막 작년에도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4월, 5월, 6월까지 꽃가루 때문에 목이 계속 잠겨 있고 안녕하세요. 세력자태 연구소입니다. 보면 이랬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그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가 오신 것 같아요. 비염이 코맹맹이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방송을 일단은 복귀 방송을 안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20 돌파 매매 중요성 해서 제가 올려놓고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나 내일 이제 관심 종목에다가 내일 한번 20 돌파 매매 관련된 거 아니면 소장 자리나 아니면은 뭐 곽철용 자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한번 관심 종목에 다 똑같아요. 영망치, 단양봉, 단음봉, 도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갭 떠서 올라가는 그 종목을 잡아서 돌파선을 넘었을 때 잡고 버티다가 돌파선이 깨지면 버리고 올라간 거에 양봉의 반 이상 깨지면 버리고 1차 목표가까지 갈랑말랑 너무 시간 끌면 거기서 또 3분의 1을 버리고 도착하면 나머지 거 다 버리고 아니면 나는 죽으나 사나 1차까지 난 끌고 가겠다. 그러면 뭐 1차까지 가서 3분의 2 버리시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원리만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하는 거지 제가 세세한 어떤 스타일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공부 방송은 여기서 돌파 매매, 주식 매매, 돌파 22평선 돌파 매매 중요성을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복귀 방송을 또 할 테지만 내일도 뭐 분위기 봐서 복귀 방송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전날 예측만 하는 건데 예측대로 되지도 않아 사실. 목표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날따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복귀 방송을 하는 거지 사실 복귀 방송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날마다 방송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 방송이니까요. 좀 아리까리 하시다 싶으면 보시고 나서 방송이나 이런 데 질문도 해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